그렇게 뉴스 기사와 소문으로만 듣던 중국산 모델 Y의 보조금이 드디어 확정됐다고 하죠. 환경부 보조금이 514만원으로 확정됐고, 이 덕에 서울에서는 5,050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4천만원 중반까지 실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망에 불과하던 전기차 가격 정상화가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데, 국내 시장에서 본격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기라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하기 위한 걸까요? 오늘은 현대차에 시작된 변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모델 Y가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중국에서 생산까지 하면서 중국산 테슬라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잖아요. 동시에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큰 상태고요. 약간 그런 거죠. 전기차는 비싼 차라는 인식이 강했던 와중에, 그리고 가격 올리기에 혈안이었던 테슬라가 저렴한 전기차를 내놨다고 하니까 중국산이라는 사실보다도 저렴한 테슬라라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국내에 출시도 됐고 사전 예약 고객도 받았는데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인도 시기가 지연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조금이 확정됐고 테슬라도 보조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 판매 가격을 5,699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왜냐면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100% 지급을 받으려면 차 가격이 5,700만원 아래여야 하니까요. 그렇게 최근 보조금이 확정됐고 중앙정부 보조금이 514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 구매 가격은 서울시 기준으로 5,050만원 정도가 되고, 충북, 청주같이 지자체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4천만원 중반까지도 실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테슬라 오너를 통해 리퍼럴 할인이라는 걸 공유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66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건만 잘 맞으면 4천만원 초중반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격을 낮춘다는 것도 중국 소식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는 예정이거나 전망에 불과하던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산 모델 Y가 국내에서 보조금을 확정받고 국내 고객 인도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대부분은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만 제대로 어필되면 판매량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대로 주문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럴 때 보면 운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걸 느끼는데요. 현대차도 어쩔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 대한 고민이 분명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입니다. 이게 흔히들 중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걸림돌이라고만 보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해외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중국산 무언가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더욱 파급력 있게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중국산입니다. 이러면 이제 온갖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역풍을 맞으면 어떡하지?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면 이걸 복구하는 것도 일인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을 싫어한다는 걸 단순히 선동이다, 무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비호감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80%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감이 없는 나라라고요. 특히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는 순간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 중국산 부품을 선택한 뒤로 하자가 발생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중국산 부품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 부품을 선택한 회사 잘못이라고 가기 딱 좋단 말이죠. 테슬라 하면 기가프레스입니다. 기가프레스가 뭔가요? 일종의 자동차 생산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원래는 수십 개의 금속 패널들을 용접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기가프레스는 하나의 거대한 금속판을 틀에 넣고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캐스팅해서 차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 방식인데 과정이 줄어든 만큼 설비 비용부터 인건비까지 모든 게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이건 그냥 숫자로 비교해봐도 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제조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17.2%를 찍었고 최근에 차 가격을 내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9.6%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언급해드리자면 기아가 최근에 영업이익률 12%를 찍었거든요. 이게 기아 역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내연기관차 브랜드 1위 기업인 토요타 그룹하고 비교해봐도 재밌습니다. 토요타가 951만 대를 만들어 판매할 동안 테슬라는 106만 1420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토요타가 355조 원을 기록할 동안 테슬라는 1139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도 토요타가 10.1%를 기록할 동안 테슬라는 14.7%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는 전형적인 내연기관차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말 그대로 장인 정신으로 낭비 요소를 하나씩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 테슬라는 기술 혁신으로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실제로 테슬라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던 2018년 전으로 등장한 게 기가프레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토요타의 생산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걸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볼보 같은 기존 내연기관차 브랜드들도 기가프레스를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서브프레스라는 걸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가프레스가 왜 기가프레스냐면 설비 무게만 6,000톤, 9,000톤급으로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서버프레스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무려 6,800톤급 차량용 프레스 설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건지 보니까 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서버 모터가 있고 이걸로 기계가 작동되는데 강판의 형상을 결정하는 슬라이드의 속도 및 위치를 제어해서 최적의 모션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성형 구간에서 속도를 저속으로 운영해서 가공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슬라이드가 접촉할 때 충격을 완화시켜서 품질과 생산 유연성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존 기계식 프레스랑 다르게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 덕에 곡선이 많은 자동차 차체를 찍어내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테슬라 기가프레스가 6,000톤급하고 9,000톤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현대 로템이 기존에 1,000톤급 서버프레스를 납품한 적이 있긴 하지만 6,800톤급 초대형 생산 라인을 구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덕에 생산 라인 전동화 전환에도 속도가 붙고 전기차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빠른 점유율 확보인 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만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가격과 생산 효율입니다. 자, 생산 효율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인건비 효율이 좋아져야 하고 생산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따라 회사 입장에선 생산 단가를 줄이면서 생산 대수를 늘리고 외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해야 한다는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자동차 가격 하락이죠. 이건 현대차가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얘네가 가격을 내리겠냐? 지금까지 그렇게 신나게 올려왔는데?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현대차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란 말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게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고 테슬라랑 폭스바겐은 이미 가격 내리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얘네랑 경쟁을 하려면 가격을 당연히 내려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가격을 안 내리고 올리겠냐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현대차도 이걸 이용해서 가격 인하 여론을 형성할 거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테슬라 못지않은 공장 가동 효율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품질과 가격까지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회사와 소비자 모두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공장 설비가 빠르게 바뀔 겁니다. 왜냐면 현대차는 생산 노조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이건 단순 노사 갈등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산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회사들이 가격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존 회사들도 위기를 느끼고 빠르게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 잡아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